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기관들 매도세의 코스피는 2100선 이탈하고 208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659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1% 넘는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오늘 시장 상황도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아시아나 항공의 매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아시아나 항공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은 오늘 이 매각 공고를 냈고요. 보유지분 전략인 31%에 대해서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함께 이런 종목들 흐름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또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이 10% 이상 좀 하락을 했고요. 일단 이제 SK 하이닉스 측이 감산 조치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시장 소식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그 신일 산업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소형주들의 급락세가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대형주 몇 개 이외의 중소형주들의 수급이 워낙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고점 대비 주가 부분의 하락세가 거의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신일산업도 마찬가지 부분인데요. 다만 2분기부터 계절적인 성수기와 더불어서 고수익성 서큘레이터 판매량 증가에 따른 이익률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하락은 저점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사 실적을 견인할 서큘레이터 및 이동식 에어컨 제품은 단독으로도 많이 사용되고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에어컨 판매량과 궤적을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더위로 인해서 5월달 초반부터 중순까지 판매된 에어컨이 전자랜드 기준으로서 전년 대비 138% 증가, 그리고 롯데 하이마트 기준으로도 약 65% 성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큘레이터 제품의 홈쇼핑 방영도 최근에 더운 날씨 때문에 전년 대비 1개월 빠르게 시작되었고요. 따라서 이제 신일산업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단에 대한 추정치는 약 90억 원대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실적 발표가 8월 달에 있겠지만 여기에 부합되는 실적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한 어떤 추정치는 매출액이 2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200억대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년비 영업이익단은 약 36% 정도의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여름이 평년보다 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여름 계절 가전업체의 수혜가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까지 빠졌고요. 또한 최근에 7월 17일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상당히 많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급도 기관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상태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면 결국 하방정 직성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주가 부분의 우상향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현재가부터 1,700원 구간까지의 눌림목 매수 구간 설정하시고요. 목표가는 1차 2,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일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스탁미디어그룹 반종민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7월 18일에 주었던 ICD 11.54%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7월 16일에 주었던 캐스는 3.87%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이어서 최낙철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7월 23일에 평화 전공 추천을 해주셨는데
약 2거래일 만에 수익률 7%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7월 22일에 주셨던 노바텍 1.63%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 주셨던 IA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반정미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후성 올라와 있습니다. 7월 9일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 약 3주 만에 수익률이 20%가 넘었고요. 4위에는 우정바이오 22% 넘는 수익률, 그리고 3위에는 SG 세계물산 올라와 있습니다. 2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동진세미캡 올라와 있습니다. 7월 2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 달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31%가 넘어섰습니다. 1위에는 여전히 ST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92% 이상 가져갑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평화전공 올라와 있습니다. 7월 23일 이틀 전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7.1%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나이스 평가정보 7.8%, 3위는 하이트진로 10.15%, 그리고 2위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10.7%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한송 네오텍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14% 이상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 한정민 팀장의 진영화학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2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7위는 반종민 소장의 SG 세계물산 28.69%, 6위에는 홍기범연구원의 후성이 올라와 있습니다. 7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30% 이상 가져가고 있고 5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동진세미캠이 올라와 있습니다. 3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제로투세븐이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수익률 37% 이상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일단 3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미스터블루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7월 5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3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ST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92% 이상 가져갑니다. 그리고 1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본느 올라와 있습니다. 10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서 5월 21일에 추천해주신 ST시스템 현재 수익률 92%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탑 A 중에서 2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SD 시스템이 최근에 다시 또 조정을 받다가 이제 전일자 아래 꼬리를 굉장히 심하게 띄우면서 어떻게 보면 밑에서 다 말아 올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은 오늘자 내일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사실상 7월 말에 그 관련된 그 최대 주주 양수도 계약 체결적인 이슈에 따라 이 SD 시스템의 주가 향방은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의 잔금을 치렀던 부분들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만약에 해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시총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부분에서 양수도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이 돼서 인수합병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10,000원 이상도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는 그 종목이다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양수도 계약 체결적인 이슈로 인해 굉장히 좀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따라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눈치 장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기존 사업적인 부분들이 스마트 톨링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2020년부터 고속도로든 뭐 여러 이제 도로 구간들에도 스마트 톨링 시스템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은 양수도 계약 체결적인 부분들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너무 지금 상태에서 뭐 매수를 추천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4월 말부터 이 라이브 매매 타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또 이번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지금 반정민 소장님께서 2위에 올라와 있는데 내일도 좀 기쁨의 댄스 저희가 좀 준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기대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지금 현재 상황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역시나 뭐 장이 오늘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역전은 조금 쉽지 않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2위면 춤을 안 추는 건가요?
굳이 그거까지는 좀 생각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저희가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5월 29일에 한송 네오텍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14%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성네오텍 같은 경우는 OLED 제조 공정 중 모듈 공정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최근에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도 이 한성네오텍도 같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1,905원 선이 이제 저항선 부근이었었는데 그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지수와 따라 함께 같이 주가도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수 자체가 지금 좋지 않고 호재가 크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전체 다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흐름에서는 121선은 지지 여부가 가장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121선을 지지하게 될 경우는 아무래도 하반기 실적과 LG 디스플레이의 대규모 OLED 투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하지만 지수 자체가 지금 약세고 오늘 주가 120선을 방어를 못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점희 소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그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일단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고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그 한미 그 군사 훈련적인 부분들의 이전에 지금 벌써 이제 이러한 발사체를 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북한도 민감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미사일을 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출렁이는 부분들은 크게 있을 것이고요. 일단 대북주는 오늘은 굉장히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일본과 관련된 규제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굉장히 조금 그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금 확보를 좀 주력하시는 게 좋겠고, 아예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장 초반에 매수를 조금 비중을 줄여서 하셨다가 막판 가서 그 종가에 좀 비중을 좀 더 실어서 이렇게 하는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들보다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크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7월 25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양지수 모두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기관들 큰 폭으로 매도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이상 튀어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슈들 많습니다. 일단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가 실적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10% 이상을 밑도는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아시아나 항공의 매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금호산업이 오늘 매각 공고를 냈고요. 보유지분 전량인 31%에 대한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움직일 것 같은데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현재 강세 나타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 이상 상승하면서 47,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6,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SK 하이닉스 2% 넘는 강세로 흘러갑니다. 79,4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이번 주 계속 장중에 8만 원 선을 터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강세 나타내면서 갭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 1% 이상 튀어 오릅니다. 38,000원대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현대차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3만 1,000원대까지, LG화학 2% 넘는 급락세로 출발합니다. 34만 원대에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셀트리온이 0.5%의 하락세를 출발합니다. 이제 이 18만 원 선마저 이탈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2%대 강세로 현재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신차 효과로 중국 시장에서 부진을 만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3만 원대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한지주 0.65% 하락을 하면서 현재 4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가 다시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0.4%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1,000원 빠지면서 현재 23만 7,500원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지만요. 이 네이버 파이낸셜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함께 좀 기대감 나오는 상황이고 2%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12만 5,500원에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일단 코스피 0.3%의 강보합권 2088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1포인트 오른 660선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헬릭스미스가 가장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인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만 3,900원에 출발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9%의 상승세, 신라젠도 0.7% 상승하면서 4만 8,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좀 기분 좋은 출발하고 있고 CJ ENM 약보합권, 메디톡스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는 어떤지 확인해 보시죠. 네, 펄어비스 강보합권 KMW 0.8% 상승하면서 5만 원대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8위권까지 빠졌죠. 어제부터 이 시가총액 8위권까지 빠진 상황인데 현재는 좀 움직임 없이 여전 6만 6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 머트리얼즈가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거의 움직임 없이 17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휴젤이 오늘 1% 이상 빠집니다. 35만 9천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36만 원대 이탈이 됐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세 나타냈고 기관의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휴재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자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루미마이크로입니다. 예, 이 루미마이크로는 그 LED 제조업체로 특히 이제 LED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 그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좀 뒤죽박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작년은 이제 3,000원까지 상승한 뒤에 조정과 상승을 굉장히 반복하면서 흐르다가 11월부터 조정이 끝나는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대폭 이제 길어지는 부분들을 보여줬습니다. 조정폭이 굉장히 길어졌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이제 12월에 저점 갱신을 하면서 다시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듯 했지만은 뭐 일반적으로 계속 윗꼬리를 남기면서 그 매 달마다 윗꼬리를 한 번씩 남기는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었고요. 무엇보다도 4월에 이제 재차 좀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270억 12발행을 하면서 다시 재차 상승하는 듯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또 돌파하지 못하고 또 다시 주저앉았고 또한 이제 6월에도 어떻게 보면은 마찬가지로 또 크게 상승을 하다가 다시 주저앉았고요. 최근에 이제 7월에도 크게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한번 주저앉은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러한 등락폭을 좀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300선을 계속 이제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지만은 사실상 300선을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주저앉았다가 최근에 다시 그 부분들을 그 300선을 돌파하기 위한 시점을 지금 포착하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물 상태에서 조금만 더 상승을 해가지고 그 2,000원대에 안착을 한다면은 굉장히 앞으로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 기업은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전에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유치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최근 이제 12발행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자금을 유치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주가 상승폭을 크게 보여줬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사업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흡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다이노나와 이제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다이노나는 이제 항체 치료 전문 기업으로 이제 급성 백혈병 표적 치료제와 이제 대장암, 위암 그리고 그 관련된 이제 암적인 그 비소세포, 폐암, 그 면역 항암제 등의 이제 항체 치료에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즉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루미마이크로가 이러한 부분들을 사업 다각화를 하기 위해 그 다이노나를 흡수 합병하게 된다면은 이제 앞으로 LED 사업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관련된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업 다각화적인 부분들을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LED 제조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쪽에도 이제 같이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부터 합병 추진 시기, 방법, 형식을 협의하면서 진행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300선을 돌파하면서 안착할 경우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 외인의 그 매수세와 더불어서 기관의 매수세도 굉장히 좀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 나간다면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이전과의 그 차익 실현과의 좀 다르게 윗꼬리를 남겼을 때와 다르게 최근에 굉장히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그 위에 지금 매물대 1,800원부터 2,000원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의 그 매물들을 소화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세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 루미마이크로는 3분기 때 굉장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일단적으로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2,000원으로 잡았고요. 손절가는 1,500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현대약품입니다. 자, 이 현대약품은 전문 의약품 및 이제 기능성 음료 제조 판매 업체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미에로 파이버나 그 아니면 그 탈모 치료제 마이녹실에 굉장히 특화된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에 이제 9,0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가 9,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11월 저점 갱신을 했고 이후에 이제 추세 전환이 굉장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추세 전환을 통해서 크게 갈 수 있었던 부분들도 역시나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한 번 더 조정을 받았고 이러한 그 등락폭의 흐름에 따라 또 한 번 이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일제히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던 흐름들을 가져갔던 종목입니다. 그 종목을 통해서 일단적으로는 계속 위에 그 기대감을 통해 주가를 좀 더 그 올릴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지만은 계속 템포를 가져가면서 쉬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물론 이제 7월 달에도 한번 이러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도 추세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단기적으로도 좀 더 접근을 해서 단기 수익 실현도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특이한 점을 보자면은 작년에 이제 조정폭을 크게 받고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대사성 질환 예방이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호주의 특허권을 이제 취득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련된 대사성 질환에 대한 부분들도 취득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임상 1.3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1년 정도 지금 작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1년 뒤에 그러니까는 이제부터죠. 이제 11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한번 임상 1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주목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바이오 관련된 그 종목들은 임상이 1년마다 한 번씩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한 번 더 다시 이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치매 치료제인 타미린 그 서방정이 시장 점유율 52%를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갈라타민 성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이슈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 국내 치매 치료제와는 굉장히 차별화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세계 최초로 서방 정제화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점을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약품은 현재 치매 치료 시 병용 처방이 많은 치매 복합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임상 3상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주가의 상승 기대감은 굉장히 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었고요. 또한 이제 외인의 매수세도 들어와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는 하반기인 지금부터 임상 결과와 관련된 이슈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좀 더 지켜볼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2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루미 마이크로 그리고 현대약품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합참에서 북한의 발사체가 두 발이고 단거리 미사일이었다. 고도 50여 킬로미터였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관련된 뉴스 들어오는 대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뉴스들이 적용이 되는지 특징주에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푸드나무입니다. 동사는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간편 건강, 식품 유통과 생산을 주요 산업을 하고 있는 푸드테크 기업입니다.
앨리스 기반의 패티니스와 미디어 콘텐츠 사업으로 사업 확장 중에 있고 국내 최초 닭가슴살 전문 플랫폼인 랭킹닷컴을 오픈했으며 이후 자사 브랜드인 전물몬 마식닭, 러브잇 등을 오픈해서 그 외 그 개근질 마트, 피키 다이어트 등 랭킹 상단 등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 부분에서 주력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및 HMR 제품 등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총 2가지로 잡았는데요. 플랫폼의 한계를 뛰어넘은 자사 브랜드 측면입니다. 14년도 푸드나무를 법인 전환 이후 매출액은 18억 원에 불과했으나 15년 자사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18년에는 530억 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14년도에서 18년도 매출액은 연평균 성장률은 97%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성장한 이유는 아무래도 자사 브랜드의 경우 총 매출, 타사 제품의 경우 스스로 매출을 인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사 브랜드의 장점이 더 부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OEM 방식을 이용해 고정비 부담을 적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이익률 또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칼로리, 그리고 샐러드, 피자, 브리또 등 다양한 자사 브랜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앞으로도 이제 가파른 신규 회원과 기존에 유입된 충성 고객들이 있어 충성 고객을 기반한 고성장이 전망되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다이어트, 건강, 헬스 등 총 망라하는 여름철의 최대 수혜 종목입니다. 여름은 운동, 다이어트를 위한 닭가슴살 및 건강 보조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동사는 랭킹닷컴에 이어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건강 관련 헬스 다이어트 시장 전문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14년 2월에 론칭한 개근질닷컴은 보디빌딩, 피트니스 전문 미디어로 전문 미디어 매니아층이 운동하는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커뮤니티입니다. 현재 월간 100만 뷰의 페이지 뷰를 급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개근질 마트 론칭을 통해 단백질 보충제, 헬스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다이어트 고객뿐만 아니라 18년도 2월에는 피키 다이어트를 론칭했으며 다이어트 식품, 용품, 의류, 다양한 다이어트 제품 및 정보성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들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3분기 및 운동기는 다이어트 식품 및 최고 성수기이기 때문에 동사가 최대 수혜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회원수 1위, 닭가슴살 플랫폼 업체로서 HMR 시장의 성장,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오프라인 판매 채널 확대로 인해 외형 성장이 기대되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8,500원입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SPG입니다. 동사는 정밀 제어용 모터, 감속기 부품 및 개발, 생산 및 판매를 주요하는 회사입니다. 고마진 전략에 따라 지역별 수출 비중을 차별할 계획으로 저마진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미주 지역을 매출을 유지한 한편 고마진 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일본과 유럽에 등 수출 쪽은 전략적으로 확대, 수익성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최첨단 PDP, LCD 라인뿐만 아니라 미국 GE 그리고 월풀에도 공급 중에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2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 팩토리 시장 성장으로 인해 로봇 증가로 감속기 성장성 부각 측면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성장하는 환경에서는 로봇 공장 자동화의 일정 부분 담당하는 로봇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속기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H 감속기는 소형이며 협동 로봇에 적용된 것으로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사에 주로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데 SR 감속기는 산업용 로봇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본의 나프텍스 코사의 제품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 등으로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성장하는 환경에서는 동사는 협동 로봇에 등에 적용되는 SH 감속기 등의 개발이 완료되어 매출처의 테스트 중에 있으므로 올해부터는 매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SR 감속기도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향후 매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향후 스마트 팩토리 시장의 성장과 중국의 동사의 감속기 매출이 증가하면서 성장성 등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용 미세먼지 관련 공기청정용 오요율 BLDC 모터 매출 증가도 실적 털 어라운드에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가정용 모터 사업부에는 냉장고, 에어컨에 사용되는 AC 모터가 주로 생산되고 있는데 최근 가전제품이 소음이 적으면서도 ASP가 높아 고효율 BLDC 모터 적용이 확대되면서 수익성 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아무래도 짙어지면서 일반적인 가전제품이 선택적 가전제품이 지금은 필수적 가전제품으로 들어오면서 공기청정기와 공기청정기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됨에 따라 공기청정기용 팬 BLDC 모터 매출 증가도 실적 턴어라운드에 턴어라운드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3,4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 영업이익은 2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독과점, 로봇용 감성기 대책 기대감이 상승한 흐름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반사익 수혜감도 기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7,6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윌링스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처음으로 출범일 됐습니다. 공모가를 상회했는데요. 현재 22% 이상 상승하면서 27,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고 또 좀 투자를 해볼 만한 기업인가요? 예, 일단 지금 이 윌링스는 어떻게 보면 그 태양광 발전 장치, 즉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이다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 기업은 뭐 차트를 봐도 지금 의미는 없습니다. 그 빨간 거 아니면 파란 거밖에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래 봤자 지금 뭐 20% 이상 상승은 하고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투자 심리를 강하게 키워서 뛰어 들어간다거나 좀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적으로 이 윌링스의 공모가는 사실상은 12,500원이었고요. 그리고 시초가로 22,800원으로 시작했던 부분들을 봤을 때는 벌써 점프를 많이 했던 시기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떨어졌을 때는 일단은 공모가 아래까지는 떨어져야 되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호예수 해제 기간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6개월 전에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와서 끌어올려주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모가 이상까지는 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 시기를 통해서 또 추가 조정을 받았을 때 1년 뒤에 또 최대 주주 보호 예수 해제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은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슈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그 관련된 실적적인 부분들과 사업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1년 뒤 정도 어느 정도 됐을 때 한 1년 한 6개월 정도 그 이상 됐을 때 이 종목을 좀 기억을 했다가 그때 이슈가 나오면 그때 좀 잡아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입니다. 오늘 좀 새벽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소식이 있었었죠. 이와 함께 빅텍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6% 이상 상승하면서 3,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낙조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빅텍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방산주 종목이죠. 항상 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런 게 나오길 경우는 항상 빅텍 같은 종목은 주가도 같이 상승하는 슈팅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이 기사를 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빅텍이 상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하신 분도 있을 텐데, 갭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에 접근하시기에는 조금은 아무래도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소식은 악재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접근하시는 거 조심하시는 게 좋으시고, 기존의 저항성 부근이었던 3,400원 이 부분까지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은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빅텍이라든지 한일단조 이런 방산주 종목을 좀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기존 투자하셨던 분들은 수익권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부분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특징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스탁 비디오 그룹 반종미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께서 5월 23일에 SK 머트리얼즈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13%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23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동사에게는 한 두 가지 정도 좀 호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이제 반사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불산이라든지 감광학, 투명 폴리미에이드 이제 수출 규제에서 IT 소재 국산화의 어떤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001년에 국내 최초로 산보라 질소죠. NFS 국산에 성공을 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특수가스 혹은 이제 국제 소재와의 이제 좀 국산화에 좀 나서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도 상당히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1,900억 정도, 영업이익은 560억 정도가 좀 추정이 되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 38% 성장한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10.5세대 LCD 가동률 증가에 따라 호실적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하반기 반도체 업체들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OLED 라인 가동률 상승이 좀 견조한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지금 18만 원을 지금 목표가로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 장중에 한번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뭐 다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좀 다시 지금 목표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목표가를 터치를 하게 되면 꼭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일단 뭐 상당히 지금 동사의 흐름은 좋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제가 지금 기아차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기아차 2분기 실적이 좀 공개가 되었는데요.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한 14조 정도, 영업이익은 51% 증가한 5,300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5천억대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52% 정도 증가를 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했는데요. 올해 상반기로 좀 실적을 좀 확대해 보면 영업이익이 무려 71% 증가한 거의 1조대를 지금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도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를 하면서 물량 감소가 있었지만 텔루라이드라든지 소울 등의 어떤 신규로 투입된 신차들이 북미 실적 개선을 좀 이끌었고요. 원달러를 중심으로 우호했던 어떤 환율 환경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 글로벌 시장 전망은 좀 밝지 않습니다. 미국과 어떤 중국의 무역 갈등의 장기화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의 좀 둔화라든지 투자 위축 심리가 좀 되면서 경기 부진 등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여건이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신차 라인업에 따라서 좀 볼륨 모델 노후화의 대응이 좀 어려웠던 지역에서 판매 회복이 좀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준대형 세단 K7의 페이스트리 리프트 모델이라든지 신규 소형 SUV 셀토스의 판매가 좀 이뤄질 예정이고요. 3분기에는 대형 SUV 모하비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해서 소형에서부터 고급 대형에 이르기까지 SUV 라인업을 좀 완성할 모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K5 풀체인지 모델도 출격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데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준준형의 지금 신차들의 판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달 말부터 공장 가동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신규 시장 개척에 좀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올 2분기에 북미 실적이라든지 우한 환율 덕분에 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좀 보였는데요. 하반기에도 분명히 이런 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차 라인업이 좀 다양해지면서 판매 확대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국내 공장 파업이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는 4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79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2088선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2075선까지 좀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점 찍고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78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1,000억 원 이상 팔았던 기관들 오늘도 큰 폭으로 팝니다. 현재 9시 27분인데도 불구하고 3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하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매수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반도체 종목도 오늘 잘 갑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한 SK하이닉스 2%대 넘게 상승을 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79,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쪽이 현재 좀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도 3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1% 이상 상승하면서 46,9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함께 움직입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38,2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움직임 없이 13만 원대에서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LG화학이 4% 넘는 급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적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4% 이상 내리면서 33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현대모비스 잘 갑니다. 오늘 4% 이상 상승하면서 24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현재 좀 신차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은 부진했지만 이와 함께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24만 4,500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셀트리온은 0.5% 약보합권에서 흘러가면서 이제 7위권까지 빠졌습니다. 18만 원 선 이탈됐고 17만 9천 원에 여전히 흘러가고 있고 신한지수가 1% 가깝게 내립니다. 45,4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9위와 10위에 현재 좀 순위가 변동이 됐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가 4% 가깝게 상승하면서 현재 12만 8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이버 파이낸셜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좀 시장에 호재를 작용하는 듯 보이고요. 포스코가 10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0.6% 하락하면서 23만 7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66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9시 5분경에 61선까지 찍었다 6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55포인트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3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팝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지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CJ ENM 제외하고 모두 잘 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79%의 상승세, 그리고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나오는 두 가지 종목 모두 강세로 흘러갑니다. 신라제는 1%대 강세, 그리고 헬릭스미스도 2% 이상 상승하고 있고 메디톡스 1%대 강세로 흘러가면서 오늘 42만 원대 다시 회복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펄어비스 0.5%의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KMW 오늘 잘 갑니다. 3%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고 5만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0.4% 강보합권,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3% 가깝게 급락합니다. 이제 6만 6천원대 이탈이 됐고요. 6만 4천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하락세로 출발했던 휴젤은 현재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36만 9,9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0.6원 오르면서 현재 1,178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먼저 수익률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에 저가 매수로 추천을 해주신 야스가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42%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25,000원 주셨는데 이미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목표가에서 이제 오버 슈팅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네. 매도가 맞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이런 OLED나 디스플레이 관련 중에서도 이제 특히 OLED 그리고 정착 기술에 관련된 장비주 업체들의 어떤 상승률이 좀 더 두드러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선익 시스템 비롯해서 야스 이런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런 장비가 갈 수 있었던 것은 수익률이 좀 좋아졌다는 거죠. 작년에도 피크 쳤지만 올해도 그 수익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하나의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2차 상승까지는 이제 완료를 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요번에 그 반기라든가 3분기 정도 실적이 좋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반등할 때 3차 상승 있는 거로 이제 보면 되지만 일단은 지금은 그 야스로부터는 이제 쉬어가는 구간인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야스는 전반적으로 봐서 이제 신규 수주라든가 어떤 뭐 중국의 OLED 투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3분기에 어떤 10.5세대의 그 OLED 증착기 그 수주 전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재료가 남아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 덕분에 그 1분기에 어떤 순이익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매출액이나 이런 것이 좋아져 갖고 일단은 상승을 한 건데 모든 게 지금 현재 상승을 하면 일단 쉬어가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많이 빠진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국면이겠지만 야스처럼 실적의 중심이 되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투자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장에서는 맞는 그런 투자 전략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 위주로 종목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뭐 특별하게 뭐 지난번에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아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아스트를 중점적으로 보냐면은 이건 항공기 부품주죠. 항공기 부품주. 우리가 이제 보잉사에 이제 납품을 많이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에어버스를 비롯해서 이제 엠브라이트 뭐 이런 그 항공기 뭐 동체라든가 그 동체와 관련된 여러 그 부품들을 생산하는데 한 번 수주를 하면 뭐 10년씩 이렇게 수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잔고만 해도 뭐 몇 조 정도가 이제 수주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처럼 그 어려운 장세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바닥권에 근접해 있느냐 안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그리고 이런 흐름 자체가 뭐 1, 2년 사이에 경기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요인을 감안했을 때 그런 것에 좀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는 그런 종목 위주로 장기적인 성장이 같이 동반되는 종목 중에서의 또 단기 바닥으로 인해 갖고 매수점이 온 종목 이런 식으로 종목을 선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투자의 수익에서 나은 전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아스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미국 트라이엄프사로부터 엠브라이트 EZ2 동체 그 납품 계약을 양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한 거 2조 한 3천 정도 되는 건데 이걸 한 1,300억 정도에 하면서 유상증자를 단행을 해갖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유상증자 가격이 1,350원을 뭐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지금 어떻게 보면 1,000원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산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매수한다라면은 기존 주주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평균가로 보면 한 3, 4천 원, 뭐 그리고 최저 유상증자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현재 물량권보다 낮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하나의 이제 장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엠브라이트사로부터 받은 그 부분이 실적이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2분기부터 시작해서 3분기, 4분기 가면 갈수록 실적은 좋아진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갖고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9,000원. 뭐 지금 정도는 거의 뭐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쌍바닥을 형성한 가격대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주가의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뭐 장기적으로 한 2년, 3년 갖고 움직이는 거라 어떤 그런 사이클 매매를 통해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서 저점 매수하고 나중에 일정 정도 수익되면 팔고 다시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한 3년간 해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어떤 실적과 연결하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빠졌을 때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9,0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시장 흐름을 섹터별, 종목별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반장의 진검승부 시간인데요. 이정민 멘토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반장 이반장 이정민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반장의 진검승부 모처럼 만에 흥분이 되네요. 왜냐면 오늘 개인들이 매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저점을 코스닥이 하향 이탈하면서 조금 손절가가 나가는 것 같은데요. 땡큐죠. 이런 식으로 흐름이 진행이 된다면 오늘 저점 매수 찬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IT 섹터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매수 베팅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까요? 눌림목 충분히 줬었던 반도체 섹터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IT, 5G 관련 섹터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왜냐면요, 지금 일본 한일 관계의 어떤 WTO 제소 부분이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있죠, 일본. 이렇게 되면은 모멘텀이 IT 쪽 계속해서 저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가장 좋은 시그널, 개인들이 코스닥을 매도 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오후장까지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일 이슈로 한번 잡아드렸던 종목군들 먼저 한번 살펴보죠. 자, 동진 세미캠이 어제 제가 아침에 말씀드리고 강세를 보이다가 결국 시장이 흔들리면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장중 10% 넘는 상승 나왔었는데요. 오늘 다시 이렇게 된다면 분할 매수를 또 가능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1선 우에 있을 때, 쉬고 있을 때가 저점 매수 찬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후성, 가장 우리가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실 거예요, 개인분들. 21평선에 놓여 있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21선 우에서 개인들 매도세가 더 거칠어지면 거칠어질수록 양봉으로 치고 갈 거라는 거. 즉 오늘은 내 개인 종목에 대한 매매 동향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놓고 보시고요. 코스닥에 대해서 개인이 매수 강도가 커지는가, 매도 강도가 커지는가를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 섹터들 한 번씩 또 점검을 바로 해보도록 하죠. 오늘 뭐 아침부터 미사일 이슈가 있었지만은 저는 경협주 보유하신 분들 절대 매도 자리 아닙니다. 절대 손절치는 자리 아니고 경협주들은 오히려 만약에 흔들린다라면 저점 매수 찬스 단타 기회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주가가 충분히 선반영이 돼서 빠졌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들은 저는 매도는 하지 말자. 그렇다고 뭐 빅텍이라든가 스페코, 방위산업 관련주 쪽으로 또 매수를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오판이다. 단기적으로 살짝만 움직일 뿐 시장은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 부연 설명드리면서 오늘 시장들이 전체적으로 일본과 관계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네요. 자, 모나미, 애국 테마주 중에 모나미가 끝난 것이 아니냐. 어제까지만 해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기감이 있었지만은 역시 보세요. 21선 위에 있었고요. 거래량이 없었죠. 거래량이 이렇게 없을 때는 겁먹는 자리가 아니다. 자, 오늘 바로 시가 갭을 띄우면서 5일선 장악하고 있죠. 이런 자리들은 다시 추세가 돌린다는 얘기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상에 포착이 되고 있는 매수 상위 섹터 증권사 한번 보죠. 자, 오늘 키움증권 NH항공이 보이는데요. 매수 상위 창구는 키움이다. 현재 현재가창을 보자라면 호가창 한번 살펴보면 체결 강도가 117 넘어가면서 118 돌파하고 있네요. 체결 강도 괜찮은 흐름입니다. 100 이상이죠. 자, 모나미의 흐름을 봤더라면 반도체 강한 종목군들, 5일선 제압하는 종목군들 없는지 한번 보죠. 자, 램테크 놀러지죠.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이슈가 됐었던 역시 21선 우회에 무너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살펴봐야 하는 종목이 있죠. 우리가 대형주 중에서는 좀 SK 하이닉스가 과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지 5일선 우회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큰 폭의 상승은 일단 나오지가 않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 5G 섹터들을 또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 섹터 보시면은 자, 오이솔루션 한번 보죠. 오이솔루션 무너지지 않고 있죠. 지지력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대장주였던 KMW. 자, KMW 한번 보죠. 자, KMW가 5일선 장악해주고 있네요. 추세가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이 어려웠다면 이런 식으로 무너져도 될 법한데 무너지지 않고 5일선을 장악해주고 있다는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 딱 한 종목만 더 보죠.
어저께 이틀 동안 시장 안 좋을 때 데모라는 신규 상장주가 이틀 급등 나왔어요. 오늘도 상승 중인데 절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자, 윌링스 오늘 공모가가 12,500원인데 현재가 27,800원입니다. 기업 공개하고 나서 매수하셨던 분들만 수익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들어가실 분들은 절대 이렇게 2배 이상, 3배 가까이 뛰고 있는 종목군들은 들어가시면 안 된다. 공모가 12,500원짜리입니다. 지금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 드렸습니다. 가더라도 이런 종목군들은 보내주는 것이 맞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IT 한 번만 더 보죠. IT가 지금 포착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지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SAMT도 무너질 것 같았지만은 21선 자리 지지해주고 튕겨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N자 파동 기대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수급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 한 번 더 보면 개인들이 살짝 이렇게 되면 갸우뚱인데요. 살짝 매수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 만약에 장중에 코스닥 개인들 매수세가 플러스로 전환된다라면 조금 보수적 대응, 근데 마이너스가 계속 유지된다라면 공격적 대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자, 이 반장의 진검승부 나갑니다. 자, 저는 역시 반도체 쪽을 보고 싶습니다. 반도체 쪽을 보고 싶고, 구아이텍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었죠. 아이텍 반도체였는데 지금 사명이 이제 아이텍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월봉 한번 보시죠. 자, 2018년도에 거대한 매집봉이 터지고 난 이후에 장기간 횡보를 했습니다. 20개월 이평선 후에서 주가가 45도 각도로 눌림목이 잘 진행이 됐죠. 자, 지금 타이밍을 봐야 되는 이유는 5개월 이평선을 장악해주면서 거래량이 보세요. 1, 2, 3로 점진적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바닥을 탈출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보셔야 되고요. 오늘자 기준으로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 주봉상으로도 매수, 월봉상으로도 매수라는 점, 이런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베팅 하시고요. 올라오고 있는 5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현재가 매수가 된다라면 하단선 14,000원, 14,000원 자리를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패턴이 나온다면 저는 2만 원까지도 좀 급하게 상승이 나온다면 가능성 열려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1차적으로 일단 앞전 매물대 돌파가 나와야겠죠. 이 매물대 중심으로 돌파가 나온다면 가능성이 있다. 자, 오늘 매수 창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NH항구, KTB, 미래대우 골고루 들어오고 있네요. 매수 상위는 미래대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체결 강도는 101에서 98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101, 102 왔다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강도는 주가는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매수 강도가 100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매수 체결이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저는 보여지고요. 자, 오늘 장중에 아침에 강하게 치고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좀 매수를 해보는 전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늘 에이스테크가 5G 장비 섹터 중에서 좀 과하게 좀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오늘 장중 단기 트레이딩 하기에는 이틀 이렇게 음봉 떨어졌다가 오늘 양봉으로 돌리는 자리들을 한번 우리가 노려봄직하죠. 30분 보겠습니다. 자, 30분 보면 20분 선이죠. 20선 장악한 이후에 오늘 지금 9시 30분 넘어가니까 봉 하나, 음봉 하나 떨어지네요. 잡아 드려야겠죠. 분할 매수 들어가기에 딱 좋은 자리다 말씀드리고, 단기 트레이딩이에요. 장중 3에서 5% 확실한 단타 내고 나오자. 어제 제가 9일 제지도 시초가 추격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상한가 못 들어갔지만 추정가 대비 27%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단기 트레이딩은 매일매일 나온다라는 점. 자, 에이스테크 확인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삼성과 유안타 골고루 들어오네요. 유안타가 매수 상위 창구로 올라섭니다. 유안타가 매수 상위 창구로 올라서고요. 체결 강도는 무려 150을 달성이 됐습니다. 150. 그래서 체결 강도와 매수 강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늘 장중 흔들릴 때 분할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 오늘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진검승부 제대로 한번 저는 진검승부 종목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에이텍 흐름들 잘 체크하시면서 그 흐름들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베스트 종목군들의 상승세 크게 마음에 드는 종목은 없는데 줌 인터넷 또 하나 보이네요. 자, 마지막 3선입니다. 진검승부 3선. 자, 21선 흔들리지만 자, 보세요. 손정희 AI 관련 인공지능은 살아있다. 자, 21선을 타고서 5일선 찍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가격 조정. 자,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의 하단선에서 올라오는 신빙성 있는 21선 장악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줌인터넷 지금 현재 상승률이 꽤 높지만 줌인터넷 11%, 11.57% 움직이지만 저는 추격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 상위 창구는 키움입니다. 이베스트와 골고루 들어오고는 있는데 창구는 제일 강한 것이 키움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체결 강도는 134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30분봉. 자, 30분봉상에서 아침 시작해서 9시 반까지 그리고 9시 반부터 10시를 향해 가는 지금 이 시각 두 개의 캔들 올라섰죠. 자, 정고점 부근에서 이제 매물이 한번 흔들릴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정고점이 강하게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무조건 추격 매수죠. 그런데 부딪히고 만약에 음봉 한번, 그러니까 10시 30분경에 30분봉 캔들이 음봉 하나가 떨어져 준다라면 저점 분할 매수도 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포인트를 이렇게 잡고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강하게 저항대 돌파, 8,800원 돌파 시에 추격 매수고요. 돌파 못하고 음봉 나오면 기다렸다가 저점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0시를 향해 가는데 매수 수급이 다시 코스닥 130억 개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대신에 10시나 11시 돼서요. 개인들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은 일단 단기 트레이딩 들어갔던 물량은 빠져나와서 다시 시장을 관망하는 전략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이 녹록치는 않지만 틈새 종목군들이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수익률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